자, 지금 시간이 2019년 2월 10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10시. 예, 오후 10시마다 세미나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설 연휴가 있었던 관계로, 예, 수요일 날 하는 세미나랑 일요일 하는 세미나 모두 쉬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쉬는 게 좋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매주마다 하려니까, 이제 이게 체력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다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생활이 늘 똑같이 유지돼야 되니까 생활 패턴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게 한편으로는 좋고 또 한편으로는 나쁘죠. 뭐 무리해서 야근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을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 순간이 와도 이게 이제 그 스케줄이 딱 있으면 좀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컨디션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늘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한번 코스피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코스피잖아요. 아직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직거리를 하는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할지 안 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월봉을 보면 이게 월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형태의 저항은 여기 있고 지지는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보면 달라요. 예, 시초가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다른데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한다 그러면 2030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내리면 2030까지는 가야 매수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깝깝스러운 거죠. 월봉을 보면 매수하려면 폭락이 와야 돼요. 폭락이. 지금이 2177인데 203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직도 140포인트 정도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봉상 매수를 한다는 건, 예, 폭락이 와야 된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T차트는 완전히 위로 들렸거든요. T차트는 위로 들려 있는 상태니까 2032까지 오지 않고 올라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030까지 기다려야 돼요. 월봉만 본다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월봉으로는 매수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시간을 좀 볼게요. 일단 계산을 해보자고요. 봉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캡처를 우선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A와 B와 C가 있어요. 그래서 A는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A는 파란색이야. 저가 투자 심리도. 다음에 C는 빨강색이에요. 고가 투자 심리도. 다음에 B는 고가랑 저가랑 다 합쳐진 상태예요. 자, 이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A와 B. A와 B를 연결해서 보면 횡보예요. A와 B를 연결해서 보시면 횡보가 됩니다. 횡보. 그죠? C와 B를 연결해서 보시면, 예, C와 B를 연결해서 보시면 하락이 돼요. 하락.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도는 하락하고 있고 저가 투자 심도는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 저가 투자 심리도는 A, B니까 횡보예요, 횡보. 근데 고가 투자 심리도는 CB잖아요, CB. 그러니까 하락이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번 달 매트릭스를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이번 달 매트릭스를 잘 보세요. 빨갛고 파랗죠? 자, 점 찍은 데 아래를 보시면 예, 매트릭스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같이 있어요. 이건 1구간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1, 여기도 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1이니까 저가는 오를 수가 없죠. 예, A, B는 저게 최상이에요. 최상, 베스트라고요. 저기서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더 내려가요. 밑으로. 예, 그러니까 B의 위치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번 달에는 오를 일이 없어요. 오를 일이 없다고요. 오를 일이 없다. 예. 반대로 고가 투자 심리도를 보면 1구간이죠. 1구간. 자, 여기서 1구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전봉의 고점을 넘으면, 즉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B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요. 여기를 D라고 할게요. D. 그러면 CB가 아니라 CD가 돼요. CD.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가 투자 심도는 상승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즉 지난달에 고점을 넘으면 CB의 형태에서 CD의 형태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고가 투자 심도는 상승 구조로 바뀌죠. 저가 투자 심도는 하락 구조인 상태를 유지하고. 자, 시간으로 보면 바닥을 벗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을 통한 매수 방법은 없어요. 예. 만약에 지난달에 고점을 깬다면 매도하기도 힘들어요. 예. 근데 지난달에 고점을 깨지 않으면 CB 형태가 되니까 매도가 가능한 거죠. 지금 상태는 고점을 깨지 않은 형태예요. 고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가 유지된 상태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서 계산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자, 지금까지 월봉상 만들어진 고가 중에서 저 1번이 제일 낮을 거예요. 그죠? 지금 작년 12월 이후로 만들어진 고가 중에서 예, 월봉을 쫙 늘어놓고 보면 저 작년 11월 달에 만들어진 저 1번 고가가 가장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2월 달에 1월 달 고가를 넘는다면 논리적으로 1번이 매수 단가와 유사한 위치를 갖게 돼요. 그죠? 1번이 매수 단가가 되는 거겠죠?
1번. 예? 근데 만약에 못 넘고 떨어지면, 보세요. 못 넘고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죠? 자, 여기가 2라고 쳤을 때 2와 B는 위치가 같아요. 예. 고가 투자 심리도 상으로 2의 위치와 B의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달, 즉 3월에도 2월 달에 고가를 넘지 못한다면, 그러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1구간이니까 한 번 더 내려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최저치가 되겠죠. 최저치. 네? 최저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해 보면 1번보다 더 낮은 고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1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의 투자 심리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2월 달에 1월 달에 고가를 넘지 못하고 3월 달에 2월 달에 고가를 넘지 못하게 되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한 번 더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높이를 붕괴하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고가가 가장 낮은 고가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고가가 가장 낮은 고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번보다 낮은 고가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1번보다는 낮아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높게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기준이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1번의 위치가 얼마냐? 2014입니다. 아니다. 2136이요. 예. 2136. 그러니까 가장 비싸게 사신다 그러면 여기에요.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주식을 살지 말지 고민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예.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 왔다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예. 여기까지는 왔다가 가지 않을까. 2032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좀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이 2월 10일이고요. 이번 달은 28일까지 있는데 남은 거래일이 다음 주 5일, 그 다음 주 5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3일인가요? 4일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13거래일이나 14거래일이 남았을 텐데, 잠깐만요. 캘린더를 제가 잠시 열어볼게요. 14거래일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14거래일이 남았는데 2032까지 내려가는데 만약에 일주일 이상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2032까지 내려오는 거는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고 기회가 온다면 한 2130선에서 잘하면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은 2130선 아래로 내려오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살지 말지는 이제 냄새를 좀 맡아봐야겠죠. 하지만 2032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긍정과 부정을 다 두고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2130선, 그죠? 부정적으로 보면 203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200은 지금도 0구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매수 단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매수 단가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로 봤을 때는
고가가 276이요? 예, 276 정도? 그 아래로 내려가면 예, 이제 매수 단가에 접근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예, 277 코스피 200 지수로 만기에서 노리고 있는 위치가 요 언저리이지 않을까. 이거보다 낮거나 이거 언저리거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지지가 강력한 게 아니라서 조금 부담스럽죠. 그 뒤에 매트릭스를 보면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우지수랑 달리 우리나라는 충분히 조종을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능히 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기회는 다음 달이거든요. 예, 다음 달이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그래서 아래 꼬리가 좀 충분하게 만들어져야 다음 달에 올라가기에 유리하겠죠. 공격적으로 매수하신다 그러면 2277 코스피 200 지수로는 277보다 낮아야 되고요. 예, 보수적으로 매수하신다 그러면 260대 262 정도까지 내려야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사실 정말 부담스러워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우스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월봉은 잠시 봤고요.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종가예요. 종가. 지금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예, 사실 고가랑 저가는 문제가 없고요. 예, 종가의 위치가 거래량보다 너무 낮아서 장중에는 수급선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종가는 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실 잘 버티다가 예, 종가에 내려왔잖아요. 지난주가 문제가 됐던 건 거래 일수가 이틀이었다는 거죠. 보통 5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게 이제 주간에는 금요일이 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이짓거리 저짓거리 하다가 움직이는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거래 일수가 이틀밖에 없으니까 좀 다급한 거죠. 예, 그래서 빨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아니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고점 찍고 바로 내려서 예, 금요일 날 저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딘가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웬만해선 상승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예, 잘 안 드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희한하게. 보세요. 저항은 여기 있고요. 저항은 여기 있고 지지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지가 있고 여기도 지지가 있어요. 지지가 3개나 있어요. 지지가. 누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를 수 있을까? 3개나 되는 지지를 다 누르고 내려간다? 쉽지 않을 것 같아. 문제는 다음 주엔 거래량이 늘어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거래량이 늘게 돼 있어요. 혹시 이유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느는 이유.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느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네, 맞아요. 예. 거래일수죠. 예.
지난주는 거래일 수가 2일이고 이번 주는 5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늘 거잖아요. 거래량은 늘 거라고요. 거래량은 늘고 여기도 늘어요. 느니까 결국에는 종가는 못 올라. 그죠? 종가는 못 타. 종가는 거래량을 잡을 수 없어요. 올라도 10 차이예요. 그러니까 종가는 올라갈 데가 없어. 그죠? 종가는 올라갈 데가 없어요. 화요일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화요일, 월화. 월화까지는 거래량이 안 늘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일 되면 100% 늘어요. 그죠? 월화는 안 늘어도 수요일 되면 100%늘 거니까 결국에는 월요일, 화요일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수요일 이후가 되면 내려올 것 같아요. 왠지. 예, 모양새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지면 받아야 되는데, 예, 주봉으로 보면 이건 하락하면 받아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주봉은. 그래서 고민이에요. 주봉은 매수하라고 만들어 놓은 봉인데 과연 어떻게 타이밍을 줄지가 관건이죠. 날짜로 보면 보세요. 월, 화, 수, 목. 그죠? 금요일이 0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갭상승하면 돼. 목요일날 아래로 쳐받고 금요일날 갭상승하면 딱 베스트예요. 지금의 모습은 만기일까지 아래로 쳐받고 그리고 금요일날 갭상승하는 거예요. 이 차트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인 거죠. 제 머릿속에는 만기일까지 아래로 내려가고 금요일날 갭상승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게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봉을 볼게요. 인걱정이요? 네,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저분이 말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지만 얼굴은 절대 신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도 이렇게 지적 능력이 막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직접 딱 대면하면 위압감이 느껴져요. 아유, 조심하셔야 돼요. 대면하면 조금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가 쩍쩍쩍쩍 그거 보면 예, 이게 고점이고요. 이게 매도 단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저가의 기준이에요. 그죠? 얘가 제일 낮아. 그러니까 매도 단가를 찍고 난 우측에서 가장 낮은 저가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A. 그래서 지금 상태는 A를 붕괴해야 되는 상황이죠. A. 예. A를 붕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붕괴 안 했어요. 아직 붕괴 안 했습니다. 예. 예. 붕괴를 안 했어요. 여기 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어디지? 쭉 내려보면 맞나요? 예. 여기에요, 여기.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없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죠? 0 구간에서 내렸잖아요. 고가 같은 경우에는 0 구간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만기일까지는 안 올라가. 일봉상 만기일까지는 안 올라가요. 고가 투자 심리도는 만기일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무조건 내려가. 무조건.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만기일까지는 무조건 내려간다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여기 저가를 깨.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저가만 한 번 더 깨지면 여기는 깨진다고 봐요. 요 A의 저가는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일봉은 내려가고 싶어 해요. 예? 일봉은 내려가고 싶다고, 일봉은. 근데 주봉이 막고 있는 거예요. 주봉은 밑에서 내려가는 걸 받아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봉은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월봉은 다 열어놨어요. 위도 열어놨고, 아래로 열어놨고, 폭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기 때문에, 월봉은 내려도 좋고, 올라도 좋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놨고, 예. 일봉은 내려가고 싶어 해요. 예. 일봉은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주봉은 올라가고 싶어 해요. 둘이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계속 눈치를 봐야 돼요. 일봉이 내리면 만기일까지 일단 내릴 것 같아요. 만기일. 일봉이 내린다 그러면 예, 만기일까지 내린 뒤에 금요일날 갭상승해서 감아 올리면 베스트지 않을까. 지금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 딱 하나예요. 다른 거 뜨면 다 포기하려고요. 다른 시나리오가 뜨면 다 모르겠어요, 이제. 어차피 주봉은 지지로 다 내려가는 거 막을 거고, 일봉은 막아도 계속 아래로 쳐박을 거니까, 모르겠다고요. 서로 방향이 너무 달라. 그래서 주봉을 믿되 일봉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만기일까지는 빼고 금요일날 튕긴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만기일까지 뺐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 중에 매수 자리까지 온 종목을 한번 잡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금요일날 실패하면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려가겠죠. 네.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더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더 골치 아픈 건 사실은 코스피가 아니에요. 코스피 200이지. 코스피 200. 이게 문제예요. 자, 얘는 고가는 여기가 맞아요. 고가는 여기가 맞아. 그러니까 여기 A보다 낮은 고가 하나 필요해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저가예요. 저가는 여기에요. 저가는 이봉이야, 이봉. 그러니까 이게 저가죠.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에요. 얘는 B. 그럼 얘가 깨져야 돼. 이게 최저가예요. 예. 최저가 모드는 B가 갖고 있어요. A가 아니라. 그럼 B의 위치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271이에요. 271. 279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271이 무너져야 돼. 예. 그래서 만약에 일봉의 최저가 모드를 완성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200은 고가 저가가 다 기회가 있어요. 월요일에. 그래서 조금 구조가 달라요. 예. 조금 구조가 다르게 생겼어요.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랑 조금 달라요. 근데 만기일은 사실은 코스피의 영향을 받는 날이 아니라 코스피 200의 영향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가가 깨지면 270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차트로 봤을 때 보여지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의 저가가 깨진다. 그죠. 지금 80일이니까 10%가 내려간다. 10%면 한 3점 몇 프로 돼요. 그죠? 3점 몇 프로 된다고요. 자, 이제 저가가 280.95거든요. 이거는 무너지면 안 돼요. 280.95는 무너지면 목표가는 271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271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주식은 안 쳐다보는 거죠. 저희가 무너졌을 때 일단 매수 전략을 고민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친구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요 친구가 누가 있냐면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짠짠짠짠짠 똑같이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깬다. 저가를 올리면 상관없는데 깨고 내려가면 41,000원대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71을 가겠다라는 거는 41,350원을 깨겠다는 얘기랑 거의 유사한 얘기예요. 지금의 지수를 올린 건 삼성전자입니다. 예, 지금의 지수를 올려놓은 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41,350원을 간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271을 가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삼성전자에 주의하고, 예, 그 다음에 지수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면 여기 아직 1구간 더 있어요. 예, 다음 달에도 1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지가 없는 상태죠.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돈을 좀 볼게요. 돈. 0783 누르고 여기 종목별 투자자가 있어요. 종목별 투자자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를 보면 외국인이 팔아요. 이제 그죠?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몇 거래일 만에 파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 연속 샀잖아요. 8거래 연속 매수하는 동안에 2천억, 6천억, 1조 그 다음에 1조 2천억, 1조 4천억, 1조 6천억, 6,600억, 7천억, 8천억, 한 1조 9천억 정도 샀어요. 8거래 일 동안 1조 9천억 정도의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한 상태고요. 금요일 날 한 600억 정도 판 거예요. 근데 그 600억 팔았다고 3%가 빠졌어요. 3%가 얼마 팔지도 않았는데 되게 쉽게 빠져요. 그만큼 지금의 상태는 굉장히 비싼 상태고요. 거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됐을 때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냥 네이버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외국인이 주식을 판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파는 거고요. 주식을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면 못 내리겠죠. 그게 지수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아이고 지수는 다 빠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를 팔면 뭐 오르긴 그른 거겠죠. 아무리 잡주를 끌어올려 봐야 삼성전자 2% 3% 빼면 오를 수 없어요. 지금의 상태는 사실 모든 키는 삼성전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흔드는 주체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목요일이었나 금요일 오전이었나 삼성전자를 매수한 주체가 블랙록이라고 공시했어요. 블랙록이라고 공시를 했는데 공시한 주체 그러니까 그 공시를 하고 나서 바로 개인이 이제 매수에 달라든 거죠. 매수가 그러니까 공시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눈치챈 거예요. 아, 블랙록이라는 곳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니까 우리도 매수해야겠다. 돈 벌어야지 하고 매수하는 순간 빠진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에 나설지 그렇지 않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이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기관이 매수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관은 그냥 받아주는 건지 매수하는 게 아니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파냐 안 파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누적을 한번 볼게요. 누적. 자, 누적으로 보면 주식은 외국인이 담았죠. 주식은 외국인이 담았어요. 그리고 판 건 개인이 팔았어. 그리고 기관도 안 들고 있어요. 이 통계는 선물 기준이에요. 선물 기준이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만기가 지나고 나서 12월 만기 이후에 거래 내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1월 포함해서 2월 10일이니까 한 거래일 말고 전체 포함해서 한 40일 정도의 통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40일 거래일 수로 보면 뭐 며칠 안 되겠지만 하여튼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외국인은 4조 2천억을 샀고 기관은 산 게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몽땅 팔았죠. 자,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은 개인이 다 들고 있어요. 개인이 1조 3천억 원어치 이제 매수를 들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그냥 계속 간만 보는 거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것만 해요. 그 다음에 기관은 1조 1,600억을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은 주식은 안 들고 있고 선물 매도를 들고 있어요. 반대로 외국인은 선물은 안 들고 있고 주식만 매수해놨어요. 둘이 형태가 그래요. 그리고 콜은 개인이 들고 있어요. 콜은 개인이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안 들고 있어요. 돈으로 봤을 땐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은 콜을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그냥 신경 안 써요. 콜은. 기관은 콜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반대로 풋을 보면 개인은 풋을 안 들고 있고 매도 쳤으니까 풋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풋을 들고 있는데 외국인의 풋은 1월 11일자로 284억을 갖고 있다가 지금 256억이니까 줄었죠.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풋을 늘리지 않았어요. 반면 기관은 마이너스 25억에서 406억이니까
예, 아직도 400억 정도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기관을 잘 보세요. 주식은 안 들고 있고, 선물은 왕창 매도 쳤고, 콜은 안 들고 있고, 풋은 엄청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관은 아래에다 몰빵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올랐기 때문에 기관은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은 내리려고 한다고요. 기관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아, 오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외국인이 팔면 감사하게 그냥 받는 거예요. 자, 누적해서 볼게요. 보시면 개인은 상방에다가 몰빵 해놨고요. 개인은 상방에 몰빵이에요. 그래프가. 보시면 빨간 쪽이 있죠. 이렇게 콜은 잔뜩 샀고 풋은 팔하니까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풋은 팔고 콜은 샀어요. 자, 외국인은 풋도 들고 있고 콜도 들고 있어요. 양쪽을 다 들고 있어요. 예, 다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아래로 확 빠지든가. 예, 그걸 원해요. 근데 이게 증권의 포지션이에요. 얘네는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증권은 앞으로 사거래일 동안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은 올라가는 걸 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기관은 원하지 않아요. 기관은 이 추정치로 봤을 때도 하방이고 실제로 돈을 써놓은 걸 봐도 주식, 선물, 콜, 풋 다 봐도 상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블랙록이라는 그 펀드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느냐 마느냐와 별개로 기관은 미친 듯이 아래로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코스피 200에서 271이 보였죠. 근데 외국인이 손익분기점이 그 정도 돼요. 27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갈 거면 27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270까지 내려가면 개인은 작살나요. 풋매도를 쳤기 때문에 한 900억 정도 손실을 봐요. 선물까지 합치면 270까지 가면 1000억이 넘죠, 손실이. 예, 손실이 1000억이 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사거래일 동안 만약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보여지면 대략 270까지 가능해 보여요.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기관이 죽기 때문에 기관이 어떻게든 막을 거예요. 자기네들 돈을 다 때려박아서라도 상승하는 건 막을 건데 이제 외국인이 하락을 열어준다 그러면 기관은 얼싸 좋다고 동조하겠죠. 그래서 오늘 만들어진 저점이 다시 붕괴되면 주봉에 만들어진 지지와는 다르게 돈이 전부 아래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이 어쨌든 난리를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0783이 아까 있었죠? 보시면 이게 코스피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2천억 넘게 매도한 게 보여요. 이렇게 외국인이 팔아야 결국은 내릴 수가 있고요. 개인이 샀잖아요, 그거를. 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기관은 크게 개입 안 하잖아요. 외국인이 팔기를 바라지. 자기네들은 외국인이랑 싸우면 안 돼요. 기관은 선물 매도 치잖아요. 자,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선물을 샀기 때문에 쌤쌤이에요. 그죠? 사고 팔고. 근데 기관을 보면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팔아요. 그래서 확실히 기관은 아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올리면 옵션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기관은 어찌됐든 아래를 보고 있다예요.
기관은. 근데 외국인이 상방으로 답을 줄 거냐, 하방으로 답을 줄 거냐는 모르겠어요. 워낙 돈을 많이 가진 주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위로 가도 좋고 아래로 가도 좋아요. 위로 가면 개인은 흥하고 기관이 작살날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기관이 흥하고 개인이 작살나겠죠. 어쨌든 외국인이 선택을 할 텐데, 예전과 같이 기관이 외인을 압도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긴가민가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의 주봉의 모습은 외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돈으로. 그리고 지금의 월봉의 모습은 기관이 만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정고점은 절대 안 내주면서 어떻게든 내려보려고 용을 쓰는 모습은 기관의 모습이고, 주봉의 지지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잘 떨어지지 않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외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의 저점이 붕괴되면 기관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무너지면 만기일 정도 돼야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만기일까지는 관찰만 하겠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사실 매수에 적합한 종목이 월봉상으로 하나도 없어요.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뭐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만기일까지는 내려줘야 원하는 가격대에 올 거라고 보여서 만기일 전에 올라가면 그냥 다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만기일까지 내려왔을 때는 좀 더 추이를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빠졌던 종목 중에 폭락한 종목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한국금융지주하고 대한유화라는 회사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한국금융지주 이게 이렇게 빠졌거든요. 5.93%가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 지지까지 않았어요. 이렇게 빠져도 아직 지지까지 않았고요. 대한유화는 5.2%가 빠졌는데 뭐 택도 없어요. 지지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보다는 더 큰 폭의 하락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만기일까지는 하락을 해줘야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그냥 제 분석은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만기일까지 내려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사야 될 건지 아니면 더 누르려는 힘이 강한지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 그러니까 2019년 2월 10일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어쨌든 기회는 만기일일 거다. 오른다면 만기일 날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기일을 지나서 금요일 날 갭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기일까지 관찰한다가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일요 세미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